안녕하세요. 베가스준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직장생님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개인적으로 크레딧 스코어를 올리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직장학생님이 딱 그 컨텐츠를 다루시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도 똑같이 한번 브리핑처럼 약간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자, 오늘 또 직장학생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장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구독자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르고는 있네요. 네. 콘텐츠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니에요.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뭐 열심히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겸손까지 갖고 계신 우리 직장학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크레딧 스코어, 개인적으로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방법, 요거를 제가 봤어요. 크게 몇 단위로 딱 나눠가지고 딱 그 퍼센테이지별로 해가지고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법이라고는 옛날에 들었던 이제 뭐 론을 뭐 받아가지고 뭐 필요 없는 거라도 론을 받아서 그걸 페이오프하면 크레딧 스코어가 오른다. 제가 아는 유일하게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뭐 차를 살 때 솔직히 돈을 안 빌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는 뭐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괜히 뭐 한 10,000불 정도, 뭐 5,000불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2년 정도 페이로 나눠서 이렇게 페이오프를 하고 요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주워 듣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주워 듣는 게 이제 맞는 말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 상황에 맞느냐 안 맞느냐,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크레딧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점수가 이제 가산이 되는지를 이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했죠. 5가지 카테고리에서 이게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점수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지를 공유해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크레딧 스코어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5가지 방법, 뭐가 있는지 솔직히 좀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35% 비중인데 페이먼트 히스토리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이제 온타임으로 돈을 내셔야죠. 그 왜 크레딧 카드라면은 미니멈 페이먼트잖아요.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빌린 돈을 다 낼 필요 없고 미니멈 페이먼트만 내시면 되는데 딱 타이밍이 맞춰서 내주시는 게 가장 비중이 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30일 내로 해결을 하시면은 별 영향은 없어요. 90일이 넘어가면 컬렉션 디파트먼트에 넘어가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돈을 안 낸다고 리포트가 들어가면 이게 길게는 7년까지 리포트에 남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온타임 페이먼트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분모에다가 이제 토탈 페이먼트 가능한 횟수,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온타임 페이먼트 횟수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2번 페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12번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내가 실수로 미스를 한 번을 해서 11번을 이제 온타임 페이먼트를 했다 하면 그걸 분자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걸 계산하면 92%가 나오거든요. 근데 92%가 가장 안 좋은 등급이에요. 최소한 99% 온타임은 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분자를 올리면 되잖아요. 온타임 횟수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크레딧 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크레딧 카드가 지금 하나 있는데 실수를 한 번 해서 92%로 최악의 등급이지만, 내가 만약에 크레딧 카드가 10개가 있다면 극단적인 예로 토탈 분모에 들어가는 게 120이 되고 분자에는 한 번 실수한 거니까 119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99%가 나와요. 그 퍼센테지가. 그러면은 이제 점수가 갑자기 최악의 등급에서 좋은 등급이니까, 근데 비중이 또 35%가 되니까 이제 확 뜰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와, 이게 좀 되게 힘든 부분인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 크레딧 카드는 안 만들 수 있으면 안 만드는 게 좋다. 있으면 쓰게 되고 끝내는 다 빚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위해서는 안 쓰는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쓰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리스폰시블하게. 그래서 저는 크레딧 카드가 11개가 있는데 8개는 장롱 카드예요.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처박아 두는 카드거든요. 연회비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놔두는 카드인데, 만약에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안 좋다, 등급이 안 좋으시다 하면은 이걸 늘리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크레딧 카드로.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여러 개 만들면 크레딧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크레딧 카드를 10개나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크레딧이 또 안 좋아지진 않나요? 이게 상황 바이 케이스인데, 일단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크레딧이 안 좋아진다. 두 가지 이유에서 맞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크레딧 평균 기간이거든요. 이게 15%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맞는 말인 게 15%가 크레딧 기간이거든요. 이 크레딧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냐면 평가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신용평가 기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크레딧 카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10년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10년으로 가장 좋은 등급에 가 있어요. 크레딧 이 부분에서, 크레딧 에이지 부분에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카드 외에 크레딧 카드를 하나 딱 더 만들어요. 카드가 2개가 되니까 5년이 되는 거죠, 평균은. 근데 5년이 되면은 이거는 옐로우 존이라고 해서 그냥 최악도 아니고 좋은 등급도 아닌 그냥 중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크레딧 카드 하나만 있을 때는 가장 좋은 등급에 있었다가 갑자기 카드를 하나 만드니까 저는 중간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겠죠. 이래서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 안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크레딧 인콰이어리에서 점수가 깎이는 부분인데요. 크레딧을 조회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2년 동안 내가 크레딧을 조회한 개수가 크레딧 리포트에 떠요. 근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조회를 할 때 돈을 빌리려는 의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매번 조회를 해. 매번 돈을 빌리려면 좀 왜 이러지? 얘 가정에 뭐 문제가 있나? 뭐 이거는 10% 비중을 차지를 해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하는 이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15% 비중인 크레딧 에이지를 보시면 내가 만약에 어차피 10년짜리 뭐 기간이 없고 계속 1년이에요. 평균. 그러면은 지금 크레딧 카드를 아무리 만들던 말던 점수가 떨어질 게 없잖아요. 어차피 기간이 적으니까. 인콰이리가 예를 들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 크레딧 인콰이리를 해도 점수가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는 거니까 이 원리를 아시고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딱 드는 질문인데, 요렇게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이 15%나 차지를 하면 그 직장학생님은 11개의 카드를 한 번에 만드셨나요? 아니면 나눠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만드셨나요? 아니요, 이제 이게 시간이 걸려서 쌓인 거죠. 제가 가장 오래 갖고 있었던 거는 뭐 지금 9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만든 건 뭐 1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저는 제가 자세히는 안 세봤는데 총 크레딧 카드가 한 25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략은 뭐였냐면은 연회비가 있는 거는 이제 쓰다가 닫아요. 왜냐면 연회비 있는 카드가 10개가 되면은 연회비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회비가 없는 거는 그냥 평생 장롱 카드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버지를 이제 늘려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크레딧 카드는 집에 놔두시겠네요, 안 쓰고?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 카드는 딱 3개가 있어요. 갖고 다니시는 데일리로 카드는? 쓰는 거는 연회비가 나가면서 쓰는 건 이제 돌려가면서 쓰는 건 3개가 있고, 네. 이제 8개는 그냥 집에만. 와,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딧 카드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개인 카드로 갖고 있던 거, 개인 크레딧 카드 하나랑 비즈니스용 크레딧 카드 하나랑 딱 2개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기회가 되면은 연회비 없는 카드는 몇 개 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준희님이 들으신 게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15%랑 10%에서 25%는 안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은. 근데 나머지 75%는 이제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처음에 말한 게 크레딧 히스토리 35%였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이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도가 있잖아요. 크레딧 리밋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내가 리스폰시블하게 쓰냐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500불을 써요. 크레딧 카드로. 근데 내가 한도가 500불이에요. 그럼 나는 100%를 그냥 맥스로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내가 500불을 쓰는데 한도가 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5,000불을 내가 쓸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냥 절제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잘 절제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틸라이제이션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중이 30%를 차지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말씀해주신 이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 라인을 플러스해서 차지한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 1,000불짜리 크레딧 카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서 총 3,000불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카드로만 500불을 쓰는 거랑 카드가 한 장이 있어서 총 1,000불의 크레딧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카드에 500불을 쓰는 거랑 이 기준으로 봤을 때 50%를 쓰느냐 아니면 3개니까 그 3개 카드에서 뭐 들어가면 뭐 한 20% 요렇게 쓰느냐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율이 30% 아래로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네, 30%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500불을 쓸 때 100%였잖아요. 최악의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500불을 쓸 때. 근데 이거를 같은 500불을 쓸 때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방법은 한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한도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나 크레딧 카드 딱 하나 있는데 이거 한도 좀 올려달라. 5,000불로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주면은 그 방법이 있고 아니면 크레딧 카드를 여러 장 만들면 한 장당 또 리밋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한도가 커져서 이 유틸라이제이션이 확 줄을 수가 있어요. 제가 크레딧이 500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막 개인 카드로 땡겨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500점대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계속 크레딧 카드를 맥수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안 갚는 건 아닌데 너무 땡겼으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얘는 언제 틀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를 네. 근데 이거를 딱 고치자마자 제 점수가 이제 확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얘 비중이 30%니까 크레딧 스코어에.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리포트를 떼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크레딧 점수가 안 좋으시다면. 요게 조금 되게 애매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레딧 카드에 뭐 만약에 제가 10,000불의 한도가 있으면 장비를 살 적에 그 크레딧 카드다 10,000불을 다 쓰고 어차피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보통 뭐 한두 달에 단기간에 막 갚아버릴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하면 크레딧 카드 점수가 오른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거 갖고 오르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네, 그걸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준희님이 10,000불을 쓰셨어요. 근데 은행에서 내가 신용평가 기간에 얘 10,000불짜리 크레딧 카드인데 10,000불을 썼어 하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 점수가 뜨잖아요. 그 뜨기 전에는 솔직히 10,000불을 쓰던 9,000불을 쓰던 상관은 없죠. 근데 이거를 언제 리포트 하냐가 카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가 있는데 리포트 되는 기간이 다 달라서 이거를 뭐 트랙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낮춰놓는 게 좋은 거고, 내가 맥스로 땡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험하면 위험하지 이게 전혀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총 얘기를 해주신 게 아까 35% 돈 달달이 내는 거, 그 다음에 25%가 뭐였죠? 35%, 25%, 15% 이게 막 노트에 필기를 낙서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하면 35%가 페이먼트 히스토리, 그리고 30%가 크레딧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15%가 크레딧 히스토리, 크레딧 에이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0%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콰이리, 내가 조회를 얼마나 하나, 그리고 남은 10%가 크레딧 믹스예요. 크레딧 믹스가 뭐냐면은 네, 크레딧 믹스라고도 하고 이제 토탈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토탈 어카운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토탈 어카운트는 이제 지금 액티브한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1개의 크레딧 카드. 왜냐면 저는 몰기지도 없고 오럴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11개에다가 닫힌 거 있잖아요. 이미 뭐 페이오프한 뭐 칼론이라든지 오럴론, 몰기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총 개수가 21개가 넘으면은 이제 최고의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21개 총 액티브랑 닫힌 거. 그래서 저는 총 40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빌드가 되죠. 예를 들어 차를 3년을 리스했어요. 그럼 하나고 이 리스가 끝나고 또 한 대를 리스를 했어요. 그럼 2개, 뭐 이게 또 끝나고 또 한 대를 사요. 그러면은 또 3개고 크레딧 카드 뭐 한 5개 있으면 8개, 몰기지 하나 있었으면 9개 이렇게 더해지는 거거든요. 유틸리티도 포함되나요? 하셔도 유틸리티 어카운트도 포함되나요? 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유틸리티가 나가는 이름이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이 되는지 어떻게든 좀 늘려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많이 안 돼가지고 생각보다.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왜냐면은 21개 되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생각을 해도 막 빌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기서 크레딧 카드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크레딧 카드는 만들기가 쉬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롱 카드 8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쉽고, 크레딧 카드는 또 닫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연회비 나오는 거는. 저는 한 6개, 7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크레딧 점수, 예, 그러면은 크레딧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 어카운트가 총 어카운트가 9개라고 보시면은 이게 등급이 좀 낮은 등급이에요. 근데 11개만 돼도 좀 괜찮은 등급이에요. 다음 등급으로. 2개 차이잖아요. 2개 차이는 굉장히 쉽게 그냥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드는 걸로 이제 퉁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돈을 좀 빌려서 써야겠네요. 그럼 제가 지금 제 거 어카운트를 보니까 저는 한 6개, 7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지 않죠. 빌릴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칼마 같은 데 가시면 이제 등급을 보여주거든요. 몇 개면은 뭐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근데 9개가 있으시면은 좀 안 좋은 등급인데 11개가 있으면 또 좋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딱 2개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 2개를 만드는 건 그냥 크레딧 카드가 제일 쉽다 이거죠.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팔 필요도 없고 뭐 어디 가서 퍼스널 론을 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리스폰시블하게 내가 안 쓸 자신이 있다, 쓸데없이 막 돈을 안 쓸 수 있다 하면은 크레딧 카드가 이제 가장 쉽게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제가 뭐 집을 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크레딧 카드를 한두 개는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은행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빡빡한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을 때 미리미리 한도를 매니지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뭐 몰기지가 필요하니까 내가 크레딧 점수를 올리자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몰기지를 받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마라, 뭐 자동차 론을 하지 마라라는 이유가,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면은 인콰이어리 떼야 되니까 10% 다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에버지를 깎아 먹잖아요. 내가 에버지가 만약에 10년인데 새로 만들면 깎아 먹으니까 크레딧 점수가 내려가요. 단기간에는. 물론 장기간으로 보시면은 히스토리 35%에서 개선될 수 있고, 유틸라이제이션 30%에서 개선될 수 있고, 크레딧 믹스에서 이제 개선될 수 있으니까 75%는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먼저 떨어지고 좀 천천히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 마라. 근데 이게 원리를 잘 아셔서 이제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들으신 지금 이 내용은 거의 처음 듣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솔직히 미국에 저도 십몇 년 살면서 솔직히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크레딧 점수가 500점이 안 돼 보셔서 그래요. 저는 500점이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올리지 하고. 보통 진짜 안 좋아지면은 600 뭐 70점 이러면 왜 이렇게 내려갔지 막 이러고 그러는데, 뭐 800대에 올라가는 것도 솔직히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한 700 뭐 80점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크레딧 스코어의 제일 맥스 점수가 몇 점이죠? 850이요. 850대네. 50. 네. 850이요.
근데 850이 돼도 뭐 어드밴티지는 하나도 없대요. 뭐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 뿐이지 850만을 위해서 특별한 뭐 몰기지 레이트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없고 760점 그것만 넘으면 이제 좋은 점수라고 이제 쳐주죠. 제 영상에서 이제 조사를 하느라고 영상에서 올렸지만 내가 크레딧이 760대일 때랑 659점이 됐을 때랑 50만 불을 빌리면은 30년 후에 이자 내는 돈이 10만 불이 차이가 나요. 거의 뭐 1억이 넘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특히나 이제 집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몰게지가 지금 이자율이 낮으니까 지금 막 집을 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만약에 크레딧이 좀 낮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크레딧 카드로 좀 올리셔서 이자를 좀 세이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올렸었던 거죠, 저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지금 단기간에 안 되니까 이걸로 크레딧 카드 늘려가지고 밑작업 하는 사이에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것보단 낫죠. 뭐 꼭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미국 살면서 크레딧은 중요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도움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뭐 내가 돈을 빌릴 뭐 생각이 없다. 나는 돈이 많다 하면 크레딧 점수 신경 쓰실 필요도 없는 거고. 요게 또 은근히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내가 또 850점 맥스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러고서 요거 열심히 해서 스코어 모아서 그 인증샷 한 장 찍고 그걸 위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690에서 1년 동안 700이 안 넘는 거예요. 그때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 10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690에서 700이. 그 꼭 700대로 그 획득을 해야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죠. 전혀 쓸 데도 없고 돈을 빌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고 싶더라고요. 700. 일단 오늘 해주신 이 내용 중에 이 아까 그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왜 안 좋은지 왜 안 좋아져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좋은 정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꼭 점수를 모으는 게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크레딧을 또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뭐 또 집을 산다든지 이럴 적에 더 좋은 이자율을 받으려면 이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요. 요즘에 뭐 2점 몇 프로라고 해도 크레딧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 다 못 받잖아요. 다 이 와중에도 뭐 3% 4% 받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크레딧 스코어를 항상 조심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일단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조만간 크레딧 카드를 한 2개, 3개 정도는 만들어서 일단 그 11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 약간 포커스를 한번 더 볼까 지금 생각을. 지금 최근에 저한테 막 여기저기서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날라오는 게 은근히 많았거든요. 뭐 너 못 뽑혔다, 뭐 크레딧 뭐 더 싸게 준다, 뭐 포인트 더 준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했었는데 요번 기회에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리스폰시블하게 쓰실 거죠? 뭐 가서 또 새로운 카메라 막 몇 대 구입하고 이러시면 와이프님한테 혼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로또를 맞으면 되는데. 뭐 그럼 크레딧 필요 없죠. 뭐 크레딧 점수 왜 신경 써요? 네, 크레딧 좋으면 돈을 세이브도 할 수 있고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게 보시면 좋겠고 오늘 이거는 좀 대화식으로 했는데 제 채널에는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만 했죠. 그러니까 그거 와서 보셔도 좀 도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저도 직장학생님 채널 보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그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내용이 속속속속 정리가 다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보시고 저희 쪽에 여기 또 오셔가지고 저랑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모르는 저는 바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뭐 궁금했던 거 이런 거 모아놨다가 직장 학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푸는 거니까 또 거기서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인조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법 요거는 제가 꼭 이제 좀 상위로 다 올려서 많은 분들이 요거 보시고 또 저희 와이프가 이제 또 저 리얼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세일 짜고 이러는 거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예전에 그 같이 이야기했던 그 랜더분과도 또 뭐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콘텐츠 한번 올려서 뭐 집 살 때 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늦은 시간인데 일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몇 시죠? 예, 거의 11시가 다 됐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직장생님 채널이 너무 급하게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뭐 조만간 저희 채널보다 훨씬 구독자가 많아질 거지만, 예, 그래도 저희 채널에 꾸준히, 예, 앞으로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럼 또 다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조만간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귀찮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직장생님과 오늘은 이제 그 크레딧 스코어 올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진짜 미국 살면서 크레딧 스코어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크레딧 스코어를 이용해서 또 론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일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스코어, 쾌적한 그 스코어 라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직장생님과 또 좋은 정보를 제가 와서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